공유를 하고, 예. 예, 개사하전 4장입니다. 오늘 개사하전 4장이요. 잠깐만요. 지금, 예, 개사하전 4장. 개사하전 4장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니까. 예, 8페이지인데, 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예, 개사하전 4장. 양께는 다음하고 음께는 다양하니 그랬어요. 그 양께 음께는 그럼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음, 음, 예. 지금 요게 8개죠, 8개. 8개 여기서요. 양께는 다음하고 양께는 다음하고 그래서 양께. 예, 요게 양께고 이제 대표 선수는 이제 요게 음께예요. 음께예요. 양께는 다음하고 음이 많은 거 찾아볼까요? 요거 하나. 아니지.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거 하나. 예. 세 번째가 요거 하나. 예, 요게 지금 양께는 다 음입니다. 그리고 예, 요게 지금 음께는 다양입니다. 음께는 다양입니다. 양께는 이제 지금 여기에 보이는 양께는 예, 얘를 대표 선수로 말을 하죠. 그래서 양께는 예, 음이 많고 예, 얘가 대표 선수고요. 요렇게가 있고 얘가 대표 선수고 요렇게가 다음이고요. 양께는 다음하다. 예, 이거 소양. 이거 장남, 중남, 소남께입니다. 앞에는 아버지고요. 음께는 다양하니 예, 음께는 예, 얘가 지금 장녀, 중녀, 소녀. 예, 음께는 양이 많다. 이렇게 양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기고는 하야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예. 양께는 기요, 예. 음께는 우일세라. 음께는 우일세라. 요 기는 예, 홀수라는 소리고요. 우는 짝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 양께는 홀수이고 음께는 짝수다. 그 소리 무슨 소리냐 하면 이 전체 마디가 얘는 지금 다섯 개죠. 예, 다섯 개. 홀수입니다. 이거 다섯 개. 얘는요, 네 개. 짝수.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 얘기. 네 개. 양께는 다음하고 음께는 다양하니 기고는 하야오. 예. 양께는 예, 음이 많고 음께는 양이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양께는 그러니까 홀수가 되고, 이거 홀수가 되고, 음께는 짝수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예, 양께는 음이 많고 음께는 양이 많으니 그 까닭은 무엇인가? 양께는 예, 그 작대기의 수로 보면 기수이고 우수이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주역의 상과 수 그리고 체와 용의 상호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깊이 있는 주제입니다. 예, 아산 스님께서도 이 부분을 단순한 기호 해석이 아닌 우주 생성의 원리와 인간 존재의 구조로 연결하였습니다.
주역 8개를 살펴보면 양괴는 남성적, 능동적 성질을 갖지만 두 개의 음효와 하나의 양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괴는 여성적, 수동적 성질을 갖지만 예, 두 개의 양효와 하나의 음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상호 반대되는 그 안의 대제적 상생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다. 그건 뭐냐 하면은 양중유음하고 음중유양하다. 양 가운데는 음이 존재하고 음 가운데는 양이 존재한다. 예, 아주 별개 다른 말이 아니다. 지금 그런 소리 하고 하죠. 이는 단순한 개의 도식이 아니라 음과 양의 내면 속에 상대 성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구조적 상징이다. 거는 순양괴죠. 고는 순음괴고요. 음. 그 외의 양괴는 예, 양중유음, 양 가운데 음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음 가운데 양이 들어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처럼 양 안에도 음이 있고 음 안에도 양이 있다는 점이 바로 우주의 변화와 생성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음양이 없으면 변화는 없지요. 정적인 순수한 양 혹은 순수한 음만으로는 운동성, 생명성이 발생될 수 없습니다. 양께는 기호, 음께는 우라는 말의 의미는 홀수는 생명력, 변화 가능성, 중심적 작용을 의미하고 우수, 짝수는 정리된 구조, 수렴적 작용, 모서리 혹은 음에 귀속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수인 13579는 천수로서 진동적, 창조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짝수인 24680은 음수로서 안정적이고 수용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수로 치환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학처럼 계산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는 쭉 이어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딱딱 끊어지지가 않아. 근데 디지털은 1, 2, 3 하면은 딱딱 숫자가 딱딱 끊어지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은 홀수로서 움직이고 생성하려고 하며 음은 짝수로서 받아들이고 형성하려고 한다는 상수 철학의 원리이다라고. 인간과 자연 속에서 응용되는 음양의 그 성별은 아단 선생은 8개를 통해 가족 관계의 성과 성별 구조를 설명합니다. 거는 아버지로 순양이고 장남, 중남, 소남. 보는 어머니로서 순음이고 장녀, 중녀, 소녀. 팔구지가죠. 인간관계나 가족 구성도 순수한 양 혹은 순수한 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상호 보완과 조화를 통해 변화하고 유지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원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의사소통, 강한 주장 속에서도 타인의 입장을 고려해야 소통이 이루어지고 리더십도 지도자의 결단력 속에 배려를 포함할 때 조직이 움직이고 심리학적으로도 외향과 내향이 한 사람 안에 교차해서 균형을 이룬다. 여기 깊은 통찰, 양괴중 다음, 양의 구조 속에도 음이 포함되어야 생명이 움직인다. 음괴중 다양, 음의 구조 속에서도 양이 들어있어야 변화가 가능하다. 기여우는 홀수는 창조적이고 짝수는 수용적이다. 음양 혹은 음양은 서로 바탕으로 존재하며 상호 보완적이다. 여기의 운행 원리는 바로 이 교차와 균형이 변화의 동력이 된다. 예,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요. 기덕행은 하야오. 이 음양이지. 양계와 음계의 그 덕행은 어떠한가? 덕행은 어떠한가? 이 덕은요. 어, 이 도도 어렵고 덕도 어려워요. 덕은 이 역에서 저는 속성이라는 생각을 늘 해요. 속성값. 이 양계와 음계의 속성값은 무엇이냐? 예. 양은
일군이 이민이니 양은 양 하나에 음이 두 개. 여기서 이제 양을 임금으로 보고 얘를 백성으로 본 겁니다. 예. 임금 하나, 지도자 하나에 여기서 이민은 꼭 두 개가 아니고 예,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자 한 명에 백성이 많으니 군자지도요. 예, 요거 뭐냐 하면은 천무이일이다 하는 거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예, 천무이일이다. 예, 하늘에는 두 개의 해가 뜨지 않는다. 지도자는 한 명이어야 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음께죠. 여기서 양은 양께고요. 음께는 이군이 일민이 예, 지도자 둘에 한 백성이다. 소인지도여라.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 그렇죠. 사실은 앞에 지도자가 없으면은 흡수가 되는데 지도자가 있으면 이게 둘이 패거리가 나누어지죠. 패거리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예, 예전에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하면 예, 지도자 몇 사람만 목을 딱 버리면 백성은 다 내 백성 되는 거죠. 백성은.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양끼와 음끼의 그 덕행은 어떤가? 양은 한 군주의 두 백성이니 군자의 도요. 음은 두 군주의 한 백성이니 소인의 도다. 예, 양은 일군이 이민이다. 양께는 군주 일인의 백성 많음. 이 둘이랑 하는 것보다 많음. 예, 지도자의 주도성이 분명하고 체계가 안정되어 있다. 음은 예, 일군이 이군이 일민. 음께는 군주 둘의 한 백성.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죠. 한 백성. 예. 지도층이 혼란스러워서 백성이 고통을 받음. 군자지도. 군자의 조화롭고 질서 있는 사회 체계. 소인지도.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한 체계. 지금까지 이제 거의 구소련이 붕괴되고 나서요. 그러니까 중국도 좀 많이 올라오지 못했고 지금 세계는 미국 단극 체제라고 봐도 되거든요. 러시아 뭐 비리비리 하고요. 지금 전쟁하고 있어서 더 비리비리 할 거 없고. 그래서 세계는 자유무역을 통해서 예,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요게 지금 일군이 이민 체제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이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예, 경제적인 관점을 가지고 피하 구분 없이 막 총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피하 구분 없이 총질을 했는데 대거리 할 만한 중국은 대거리를 하고 뭐 한국이나 일본 뭐 기타 등등은 힘으로 대거리가 안 되니까 숨죽이고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에요, 지금. 그 지금 트럼프의 그 정책이 계속 간다면 세계는 다극 체제로다가 갈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군이 일민입니다. 이군이 일민. 예. 지금 트럼프 미국은 세계의 경찰 노릇을 했어요. 누가 시켜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경찰 노릇을 했어요. 여태까지. 근데 예, 트럼프가 들었으면서 내가 왜 니들을 지켜줘야 돼? 하면서 우리는 내 이익만 챙길 거야. 사실은 옛날에가 더 미국의 이익을 더 챙긴 것 같아요. 지금이 오히려 자기 이익 챙긴다고 소인 짓을 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러면 미국이 지금 그런 행태를 하면은 다른 나라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내내 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처럼 얘기처럼 중국처럼 대거리 할 만한 나라는 대거리 하고 대거리 할 수 없는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나 하고서 예, 지금 상황 주시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현대나 삼성에서 지금 미국에다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 투자가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그거 그 사람들 그거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미국이 위해서 가는 거 아니거든 결국은요. 예,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세계화 전략을 써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오히려 안 되던 게. 이게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때에 이 소인의 돈은 한마디로 체제 전환 시점이에요. 군자 지도는 안정돼 있는 상황이고 소인 지도는 체제 전환 시점이라고요. 오히려 이때가 기회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음양 구조로 본 군과 민, 예, 양꾀는 예, 진, 감, 간이고요. 군자지도, 음꾀는 예, 손, 니, 태로, 소인지도. 양꾀는 음이 더 많고 음꾀는 양이 더 많다는 앞선 구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효 하나하나를 사회의 역할자로 보았을 때 양효는 군주적인 성격, 음효는 민중적인 성격으로 해석된다는 점입니다. 아산 선생님은 이 구절을 단순히 남존여비식 해석으로 끌고 가는 오류를 경계하시며 구조의 안정성과 균형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한 명의 중심이 잡히는 구조, 예, 군자 지도죠. 양괴의 이상입니다. 예, 이상적인 상황이죠. 즉 중심이 있는 질서를 말합니다. 지도자 한 명 따르는 사람 다수. 리더십이 분명하고 체계가 잘 작동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세계 질서는 미국을 예, 위주로 해서 잘 돌아갔어요. 근데 여러 지도자가 제각기 나서는 구조, 예, 음계인 안상입니다. 권력 다툼, 리더십 부재, 조직 분열 등의 상징으로서 예, 춘추 전국 시대처럼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예, 트럼프가 4년을 끝까지 간다면 세계는 예, 각자 도생하고 각자 살려고서 뛰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예,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딱 안정된 사회에서는 기회라는 게 별로 없어요. 막 흔들리는 사회에서 많이 망해 나가는 그런 장합에서 기회를 큰 기회를 만날 수 있죠.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도 대단하고 예, 인재도 많고 뭐 인구가 준다고는 하지만 지금 대단히 젊은 사람들 대학 안 나온 사람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이 구절은 놀랍게도 오늘날의 조직 이론이나 정치 이론, 리더십 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예, 군자 지도와 소인 지도는 국가 책임은 책임 있는 대통령제, 이론적 권력, 다당제의 무질서, 구테타 정국, 사회 조직은 명확한 CEO 중심 경영, 여러 임원이 각자 리드하는 분열된 조직, 가정 질서는 부모 중 한 명의 중심을 잡는 구조, 예, 부부간 불협화음으로 부모 역할이 중복되는 상황, 인간 내면은 중심이 잡힌 가치관, 여러 욕망이 분열되어 중심이 없는 상태, 곧 군이 많으면 분열되고 민이 많으면 균형이 잡힌다는 통찰은 사회 조직 심리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원리이다. 음, 예. 아산 선생님께서는 이 구절을 해석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갖다가 남자가 높고 여자는 낮다. 예, 양은 높고 그러니까 그 백성은 천하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예,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 양은 높고 음은 비천이라는 그 지비를 예, 남존여비식으로 해석하면은 말이 안 된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예, 이건 정치 구조에 대한 비유인데 음과 양은 수직적 서열이 아니고 기능적 분화와 균형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예, 점입니다. 그렇죠. 우리 조직을 봐도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줄어들지 위가 비대한 조직은 그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죠. 그전에 그런 얘기 들었는데 어디더라 뭐 어디 은행인가 어디가 간부는 무진장 많고 저 쫄병은 없고 예, 그 조직은 어 괜히 쓸데없는데 예, 경비가 나가는 그런 조직이죠.
군자지도와 소인지도는 통치 철학의 상징이다. 일군의 이민은 리더가 하나이고 다른 리가 많을 때 체계가 안정된다. 이군의 일민은 리더가 많으면 방침이 나뉘고 백성은 혼란스럽게 된다. 양꾀는 조화와 질서, 중심의 리더십의 상징이고 음꾀는 분산과 혼란, 갈등, 무질서의 경고 등의 상징이다. 핵심 메시지는 지도자는 하나여야 되고 중심이 잡혀야 사회는 안정된다. 라는 이야기가 계사전 4장, 하전 4장에서는 있었습니다. 요거 얼마 안 되네요. 얼마 안 되니까 5장 또 가지요. 계사전 하 5장이요. 4장은 한 줄밖에 안 되네요. 5장, 아우야, 이거는 내용이 많구나. 한참 읽어야 되겠네요. 네. 5장은 한참 읽어야 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공자는 주역의 개사와 효사 중 14개의 중요한 문장을 뽑아서 해석하면서 이 안에 담긴 깊고 신비로운 도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는 세상이 움직이는 이치, 곧 자연과 인간 사회의 질서를 말합니다. 왜 하필 14문장을 뽑았는가? 공자는 64개의 효사 중에서도 특별히 삶의 변화와 인간의 길을 잘 보여주는 문장 14개를 뽑아서 우리가 그 속에서 배워야 할 지혜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이건 마치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정말 중요한 문장만 표시해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14개의 문장에는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뜻이 맞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예, 좋은 운이 와도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높이 오르면 반드시 내려올 때가 있다는 등의 자연의 섭리 등을 이 14개의 개에서 이제 문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삶을 살아가는 실질적인 지혜가 될 수 있다. 공자의 시선으로 본 역의 가치는 계사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공자는 이 주역이 단순히 점치는 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원리, 인간의 도리, 마음을 닦는 방법이 담겨 있는 지혜의 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계사전에서는 끊임없이 이 개와 효의 말들이 우연이 아니고 사람을 가르치기 위한 큰 뜻을 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그 주역은 점치는 책이 아닌 게 아니고요. 원래는 점치는 책이었죠. 원래는 점치는 책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시빅을 달아서 예, 철학을 부여해서 설명함으로써 이 주역은 철학의 책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된 겁니다. 결국은 시빅이 이 주역에서는 무진장한 그 가치가 있는 거죠. 공자가 본 주역은 변화 속에서 길을 찾는 지혜의 책입니다. 우리가 그 오묘한 이치를 알기 위해선 단지 글자를 해석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왜 이 말이 여기에 있을까?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자꾸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여괄, 동동왕래면 궁정이사라 하니 자왈, 천하하사 하려리오. 천하동기 수도하며 일치백년이 천하하사 하려리오. 네, 이렇게 나누면은 더 읽기가 쉽죠, 그죠? 동동왕래면 동정이사라 하니 그리워하고 그리워해서 왔다 갔다 하면 벗이
너의 생각을 따른다라고 여기서 말했는데, 그지요? 예. 세상에나 만상에나 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걱정할 것인가? 세상은 예, 길은 다르지만 하나로 돌아가며 예, 길은 다르지만 하나로 돌아가며 길은 다르지만 맞나요? 천하 동기수도하며 한 곳으로 돌아가는데 길은 다르며 일치이백년이 생각은 많지만 하나로 돌아가니 천하하사하려리요. 세상에 뭘 걱정을 하고 뭐를 근심하겠어. 예, 은퇴하고 보니까 그런 생각 들죠. 저기 높이 올라가고 사느라고 그냥 아둥바둥 했는데 은퇴를 하고 가만히 보니까 뭐 너나 내나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뭐 그래서 어쨌다고 뭐 그러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한 40대, 50대까지는 느끼지 못할 말이고 은퇴하신 분이 이제 느끼실 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이 이리저리 자주 왕래하면 벗이 내 뜻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근심한단 말인가. 천하가 돌아가는 곳은 같으나 그 길이 다르며 이르는 것은 하나이지만 생각은 백 가지이니 천하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염려할 것인가. 예. 이 문장은 주역 태산과 함께 구사효의 효사입니다. 그리고 계사하전 5장에서 공자가 이 효사를 인용하여 자신의 해석을 덧붙인 내용입니다.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넘어가고. 공자의 해석은 걱정하지 마라 결국은 하나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에 무엇을 그리 생각하고 근심하는가? 모두가 가는 길은 다르지만 결국 도달하는 곳은 같다. 생각은 백가지이지만 결국 뜻은 하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함과 이해입니다. 감통이죠. 사람 사이의 관계도 세상의 이치도 복잡해 보여도 결국 하나로 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감에 관하여. 예, 함께 함은 감동한다, 느낀다 라는 말이죠. 이게는 주로 남녀의 사랑, 인간 간의 교류, 군신 간의 신뢰, 벗 사이의 이해,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는 것들 모두를 상징하죠. 예, 동동왕래면, 진심으로 마음이 오가면 공정위사라 말로 하지 않아도 상대가 내 마음을 따릅니다. 살면서 보면요, 오래 알았다고 마음이 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래 알았다가 마음이 통하지는 않고요. 그냥 통하려면 한 방에도 빵 통할 수 있어. 예. 어디가 새로운 친구 사귀하고 갑자기 친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따져보면은 친구들은 불알이 빨개서부터 친구를 했는데 평생 친구고 마누라는 이제 나이 먹고서 만나는데도 한 이불을 덮고 자잖아요. 그거 그거 보면은 더 통하고 덜 통하는 차이가 뭐 안 통하고 통하는 거의 차이뿐만이 아니고 더 통하고 덜 통하는 차이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믿지 못하면 오해와 불상이 생깁니다. 그렇죠. 특히 부부간에 뭐 외도를 한다 그러면 부부간의 외도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법적으로 민증에 저기 주민등록표에 같이 있느냐 얘기지. 마음 돌아서면 얘기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마음 돌아서면 뭐 한쪽이 돌아서거나 둘이 같이 돌아서거나 아무리 잡아도 안 되고, 예. 마음 돌아서면은 헛일이다. 마음이 돌아서면은 오해와 불신이 생기죠. 오해와 불신은 그렇죠. 사람을 믿으면 신랑이 혹시 나가서 바람을 피더라도 에이 그럴 일이 없어 쑥맥이야 그냥 나밖에 몰라 이러는데 야, 이 불신이 생기면 의부증이라 그러죠 그죠 의심하고 어디 가고 어디 갔다 왔냐고 캐 묻고 휴대폰 뒤지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실제 그러면 나쁜 사람이지만 아닌데도 그런 생각에 망상에 빠져 있으면 두 사람 다 불행해지는
관계입니다. 공자는 이런 교감이 있을 때 걱정도 없고 걸고 모든 길이 하나로 통한다고 본 것입니다. 예, 삶에 적용해 본다면 부부가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예, 느낌이 없고 교감이 없으니까 예, 혹시 나가 딴짓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생기고요. 국가 간의 신뢰가 부족으로 정보전을 벌일 때 그렇죠. 과거에 주계장막이니 철의장막이니 할 적에 지금은 막 다니니까 그때 같진 않잖아요. 간첩이라고 아주 우리 뿔 달린 것처럼 생각했었어요. 물론 지금도 뭐 간첩 얘기는 있지만 중국 간다고 간첩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지금은. 예, 믿음과 통함이 없어서 갈등이 계속된다. 지금 남북 관계는 아직 2단계에 있죠. 친구 사이에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할 때 이심전심이라 그래요, 그죠? 예, 그냥 아무 때나 전화해서 한잔해 그래도 어떻게 알고 있던 것처럼 늘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또 어떤 경우는 꽤 저기 친한 척 하는데 꼭 연락하면은 뭔 일이 있어서 못 만나. 한 서너 번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전화 안 와. 예. 지역을 공부한다는 것의 의미. 예, 공자의 말처럼 많은 생각도 결국 하나의 뜻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역의 개와 효를 공부하는 것도 다양한 길을 가지만 궁극적 진리, 하나의 도리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묻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근심한단 말인가? 공부하고 나면 다 결국 그게 그거다. 예. 이런 얘기예요. 나이 먹고서 에이, 인생 별거 있어? 그게 그거야. 이래는 건 말이 되는데 7살 먹은 놈이 아이 인생 뭐가 있어? 이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음. 지가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고 그게 그거라고 말하면 그거는 안 될 일입니다. 길은 달라도 예, 동기의수도 일치백려. 길은 달라도 도착지는 같고 생각은 달라도 뜻은 하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진심으로 소통하라. 그러면 걱정할 것도 없고 돈은 저절로 통하게 된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일왕즉 원래하고 월왕즉 일래하야. 예. 해가 가면 달이 오고 달이 가면 해가 와서 일월이 상추의 명생을 하고 해와 달이 서로 미루어서 밝음이 그곳에서 생기면 요거 어는 지시대명사 그것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예. 한왕즉 설해하고 서왕즉 할래하야. 더위가 가면 아니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오고 더위가 가면 추위가 와서 한서상추위 새 성원하니 예, 추위와 더위가 서로 미루어서 해가 일년이 그곳에 거기에서 생기니 요새는 일년을 얘기하는 거죠. 일년이 거기에서 생기니 왕자는 구려오 레자는 신냐니 가는 것은 굽히는 것이요 오는 것은 펴는 것이니 요거 펼신자입니다. 요건 굽힐 굴자 뭐 그렇고 요건 펼신자예요. 요거 네, 요제 굴신이 상감이 이생은 아니라 예. 구부리고 펴서 서로 느끼면 그곳에서 예, 이로움이 생기니라. 예, 요즘 지금 이제 논문을 좀 써볼까 하고서 지금 성리학 쪽 얘기를 듣다 보는데요. 성리학은 인간의 인간의 그 정을 이야기하죠. 인간 얘기하는 게 성이에요, 성. 근데 주역에서는 인간 얘기보다는 변화를 키워드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래 보면 주역 얘기가 예, 성리학 쪽 얘기에도 있고 한데 주역 얘기를 얘기해서 끌어다가 결국 주자 성리학은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역하고 성리학하고는 다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뭔가 학설을 세우거나 뭐 할 때 뜬금없는 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야,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데, 내가 보니까 이거는 이 얘기야. 라고, 예, 끌어다 쓰는 겁니다. 제가 저 석사 논문 쓸 때 이해를 못했던 게, 예, 책을 보고 열심히 써가지고 하니까, 야, 너 다 뺏겨 갖고 왔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표절한다 그러잖아요, 표절. 그래서 그거 치우고 그냥 내 생각대로 편지 쓰듯이 막 써가지고 갔어요. 야, 너 이거 다 거짓말 아니야. 그럼 뭐 어쩌라고. 그 당시엔 그 이해를 못했는데, 예, 요즘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논문이라는 게 남의 입을 빌려서 내 생각을 말하는 거다. 남의 입을 빌려서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보니까 그게 이 얘기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거하고 같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해가 지면 달이 돋고 달이 지면 해가 뜨며 해와 달은 서로 교체해서 밝음이 생긴다. 그렇죠. 이거 하루 얘기한 거, 하루. 변화를 하루의 관점에서 변화를 이해하는 거죠.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오고 더위가 가면 추위가 와서 네, 추위와 더위가 서로 바뀌어 한 해를 이룬다. 요건 1년이고요. 1년. 요거는 1일 주야의 변화. 요건 1년의 변화. 여기에서 뭐를 끌어내냐 하면은 왕래를 끌어낸 겁니다. 지금 왕래를. 왕래라는 개념을 끌어낸 거예요. 공자가. 이 변화가 오고 가는 거에서 끌어낸 겁니다. 가는 것은 굽히는 것이고 오는 것은 펴는 것이니 예, 굽히고 펴는 것이 서로 느껴서 이 가운데 이로움이 생긴다. 예, 지금 변화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자연의 교감입니다. 자연의 교감. 자연도 이런데 또 인간은 어때야 돼 하는 게 이제 예, 그다음 군자 이하야 뒤에 나오죠. 예, 그런 얘기요. 세월 계절의 흐름, 추위와 교대가 예, 여름 가고 겨울 오고 하는 얘기요. 겨울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다시 겨울이 온다. 이렇게 교대로 오가면서 일년이 만들어진다. 이런 흐름은 시간의 리듬이기도 하고 대자연의 순환 원리이기도 하다. 요 리듬과 순환 원리를 이해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미래 예측이 가서 보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보고 오는 게 아닌데 우리는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온다는 거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내가 뭘 할 거야라는 예측도 계획도 세울 수가 있는 거고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할 거야라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게 경험해 본 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경험해 보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예측을 세울 수 없을 겁니다. 예, 가는 것과 오는 것, 왕래죠, 왕래. 가는 것은 곧 몸을 웅크리는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고, 예, 오는 것은 펴는 동작으로 볼 수 있다. 척박지골이라 그러죠. 자벌레가 가는데, 예, 앞을 딱 들고 갈 때는 앞에다가 힘을 주고 뒤를 쓱 당기고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펴고서 다시 쓱 당겨서 따라가는 요 과정을 반복하죠. 계속 요 과정을요. 요게 굽히고 펴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굽히고 펴고 하는 동작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 속에서 에너지가 생기죠. 우리 뭐다 발전기 뭐 다 그 원리입니다. 엔진, 엔진도 그렇고요. 자연과 사람의 공통 원리. 이 이름은 단지 자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네, 하늘, 해와 달이 교대로 움직여서 밝음이 생기고 땅에선 더위와 추위가 교대로 오가면서 시간이 흘러가고 사람도 굽혔다 폈다 하면서 감정과 에너지를 나눕니다. 예, 그 남녀 간에 부부 간에 소 닭보듯 하거나 이웃 사람 보듯 하면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서로 좋아 죽고 예, 보고 싶어 죽고 이래야지 뭐가 되는 거죠. 예,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 엔진.
위아래로 움직이는 굴신 운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고 이 에너지가 자동차 바퀴를 돌리는 회전 에너지로 바뀌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주 만물은 모두 굽히고 펴는 원리, 곧 음향의 변화로 움직인다. 예. 가는 것, 오는 것을 나눠 보면 해가 지면 달이 오고 달이 지면 해가 오고 밝음. 추위가 가면 더워지고 더위가 가면 추워져서 한 해의 흐름이 생기고 사람의 그 경우에는 굽힘, 양보, 펼침, 받아들임, 가문과 교감의 이로움. 굽히는 거는 그렇죠. 내가 굽힌다 그러잖아요. 내가 굽힌다는 건 양보한다 소리 아니에요. 지금 세계가 지금 트럼프가 막 들이대니까 예, 지금 일본은 아베는 아니지. 일본은 지금 가서 살살살살 굽히고 들어가고 시진핑은 네 맘대로 해라 이러고는 그냥 뻗대고 앉았고 그죠. 그러니까 또 보니까 트럼프가 또 살짝 지금 굽히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안에서 지금 막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 관세라는 게 거기다 붙여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 그만큼 생산물을 공급을 하면서 그걸 못 들어오게 하면은 괜찮은데 있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못 들어오게 하고서 값을 올려버리니까 갑자기 1,000원 주고 사던 거 2,000원 주고 사야 되니까 사람들이 데모를 하겠죠. 월급이 올라도 뭐 좋을까 말까 한데 월급은 급여는 그대로 있고 예, 올라가니까 뭐 난리도 아닙니다. 예, 다음 이야기요. 이 척화기는 요거 자벌레예요, 자벌레. 요 학은 여기 사전을 좀 볼까? 이거 무슨 뜻인가? 자벌레 거 이거. 아니, 자벌레 확 그렇습니다. 그냥 그 벌레 저기 나방이 벌레 예 그겁니다. 척확지구는 이구시냐오. 자벌레가 굽히는 것은 펴려고 하는 것이다. 펴을 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요 시는 아까 별신자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벌레가 굽히는 건 펴려고 하는 것이다. 트럼프 방방될 적에 아무것도 안 하고 대응 안 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것도 예, 그 상황을 피해가기 위한 거죠. 용사지 집은 이 존신야오. 예, 겨울잠 자는 것들이 겨울잠을 자는 것은 그 몸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정의 입시는 이 치용야오. 예, 정의에 입신하는 것은 예, 사용하는 것에 이르려는 것이요. 이용한 시는 이 숭덕년이 몸을 편안히 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그 덕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예, 자를 자로지어서 나아가는 자벌레가 몸을 움츠리는 것은 펴기 위함이요. 용과 뱀이 움츠리는 것은 자기 몸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요. 예. 정의에 입신하는 것은 사용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요. 정의가 뭘까요? 정의 입신이 뭔 말일까요? 정의 입신. 아주 정밀하게 무언가를 이루는 거다. 정밀하게, 예. 그 뜻을 이루어서 신의 경지에 들어간다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그렇게 신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 공부를 한다는 것은 뭐 하려고? 쓰려고. 뭐 하려고 쓰려고요. 예. 정밀하게, 여기 정밀하게, 예. 아주 정밀한 겁니다. 정밀하게 공부를 해서 우리 주역 공부를 해서 뭐 한마디로 도가 통했다. 예. 도통하면 뭐 해야 돼요? 그 도통한 대로 사람이 그 도에 맞춰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 있어요. 저놈은 공부는 많이 했는데 공부만 했어.
하는 짓은 개차반이야. 그건 공부한 게 아니고, 그죠? 애워서, 머리가 좋아서 애워서 들어간 것만 하는데, 그게 뭔 말인지 이해 못한 상황일 거예요. 이해 못한 상황. 그러니까 들어서 배우고 배워서 그게 옳다고 느끼면, 옳다고 느꼈는데 왜 배운 대로 행동을 안 하겠어? 옳다고 느낀 게 아니고 옳다고 배워서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지. 실천이 안 되는 건 아직 정의 입신되지 않은 상황이죠. 정의 입신되지 않은 상황이요. 우리 공부에서 도통했다라는 얘기가 결국은 입신의 경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입신의 경지다. 이 문장은 구피가 펴는 것의 자연 원리를 바탕으로 삶의 자세와 공부하는 자세, 나아가 도통과 실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도통과 실천이라 그랬어요. 도통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실천하는 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도통했는데 그대로 실천 안 하면 도통 안 한 겁니다. 그건 한 척 하는 거지. 도통 한 척 하는 거지. 도통했으면은 뭔가를 알았으면은 이게 좋은 건 줄 알았어. 그런데 하는 짓은 그대로 안 해? 그럼 아직 모르는 거지 그게. 예. 아직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주 뭐 선비인 척은 하는데 하는 짓은 개차반이야. 이런 소리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그림 많이 들어가서 시험지는 잘 찍을 수 있지만 하는 거는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이해 못 한다는 소리지. 그 상황을. 예, 그거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벌레 이야기. 구부리는 이유는 표기 이해합니다. 예, 척화는 자를 재듯이 몸을 고르다 폈다 하며 기어가는 자벌레입니다. 자벌레가 몸을 구부리는 이유는 다시 펴서 앞으로 나가려는 것입니다. 굴신의 원리입니다. 잠시 굽히는 것, 더 나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힘든 시기는 나중에 도약하기 위한 에너지 모으기와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저도 사실은 이 주역 입문할 때 뭔지 모르고 입문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늘이 내린 기회였어요. 이걸 뭐 조상이 알았거나 부모가 알았거나 해서 이걸 시킨 것도 아니고 우연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야, 이건 뭐 하늘이 내렸다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야, 이 기가 막힌 거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니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속에서 벌써 시간이 20여 년이 훌쩍 흘러가 버렸네요. 처음에 제가 그 주역 입문했을 적에 학교에 가보면 그때 이제 대구죠. 대구 가보면 저 부산 사람들이 그때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뭐 20년을 했다는 둥, 뭐 누구는 30년을 했다는 둥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 사람들 정신 나간 거 아니나? 뭘 20년을 하고 30년을 해?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해서. 근데 지금 지내고 보니까 제가 한번 시간을 그렇게 많이 보냈어요.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예, 작은 시간을 보낸 게 아닙니다. 지금 작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예. 어떻게 쓰여도 아마 어떻게 쓰여도 쓰일 겁니다. 각각 그 쓰이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 예. 용가뱀의 이야기. 예. 움츠림은 몸을 지키기 위한 거다. 용사지침은 이존신이라. 예. 겨울잠을 자는 것들이죠. 예. 이게 움츠리는 겁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보존하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자구책입니다. 위기일 때 나가 돌아다니면서 동사합니다. 예. 우리도 때로는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움츠린다는 것은 단지 후퇴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성경에는 살면서 세 번의 실업 상태가 있었어요. 어, 크라운제가 근무하다가 한 7년 하고서 그만두려고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뭐 사정이 할 수 없는 사정이라서 그만뒀는데 한 반년 노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아이고 뭐 하늘이 까매지는 느낌이고 아주 죽을 뻔했거든요. 그때 반년 동안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지금처럼 컴퓨터만 붙들고 앉아갖고 반년을 보냈습니다. 그게 지금 지나고 생각하니까 어,
대단히 멋진 일이었어요. 사실은 그 시간이 없었으면 이 컴퓨터를 일하는데 써먹지도 못할 뿐더러 그걸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IMF 때죠. IMF 막 이제 한 터지고서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제천까지 막 왔어요. 그때는 아예 놀라고 들었어요. 아예 저 그만두고 지금 해봐야 뭐 돈도 안 벌리고 까딱하면 그나마 조금 벌어놓은 거 도로 까먹겠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버는 거다 싶어서 아예 3년 동안 컴퓨터만 뒤다봤거든요, 진짜로. 근데 그때는 뭘 하려고 했냐면 그걸 배워서 영업하려고. 예, 지금으로 치면 저 옥션 같은 거 하려고 그걸 배웠는데 사실은 못 써먹었어요. 못 써먹었는데 결국 그 배우는 게 지금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야, 저기 쓸데없는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쓸데없는 거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쉰에 일을 그만두고 이제 이쪽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그때 이제 일을 그만뒀는데 지금 10년 남짓 점점 노는 게 점점 길어져요. 길어지는데 지금 지나고 생각하니까 전혀 후회되는 시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그러니까 그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길로다가 접어드는 게 움츠리고 쉬는 남들이 보기엔 쉬는 거 같고 뭐 헛짓하는 것 같은 그때에 예, 그런 게 생겼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철학과를 댕겼다 그래도 철학이 뭔지를 이해를 잘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는데 어, 요즘 들어서 그런 게 좀 이해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 주역도 예, 그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해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천상 어, 좀 시간이 가야 된다. 누가 알려준다고 손에다 쥐켜줘도 내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그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인식하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다르게. 정말로 이런 생각이 음, 막 들어갑니다. 막 들어가요. 예, 공부 이야기. 공부는 쓰이기 위함이다. 정의 입시는 이치용례라. 예, 사물의 이치를 깊이 연구하고 예, 신의 경지에 이른다. 예, 그런데 그게 목적이냐? 그걸 실제로 활용하는 게 목적이다. 음, 공부하는 이유는 도통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 현실에 도움이 되고 세상에 이롭게 쓰이기 위한 수단인데 예, 이렇게 도통을 하면 그럼 안 쓰이겠냐? 당연히 쓰이죠. 왜 내가 그걸 알고 있고 그게 옳은 거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데 왜 그걸 안 쓰겠으며 다른 사람한테 권하지 않겠어요. 모를 적에는 뭐 못 권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덕을 닦는 이유는 자신을 안전시키고 더 나아가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다. 예. 이용한 씨는 이치용예라. 이롭게 쓰고 몸을 편안히 하는 것은 결국 덕을 높이기 위함이다. 참된 공부는 나만 잘하려고 할 게 아니고 결국은 덕을 쌓고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삶으로 이어져야 진짜다. 예, 라는 이야기요. 자벌레가 굽히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준비에 있다. 용가뱀이 움츠리는 것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이다. 공부하는 사람이 도통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그것을 현실에서 사용하기 위한 거다. 도를 통한 사람은 삶을 편안히 하고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운다는 거는 그 덕분입니다 하잖아요. 어, 덕을 남한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자벌레가 몸을 굽히는 건 앞으로 나아가려는 준비이고 용과뱀이 겨울잠을 자는 건 몸을 지키려는 행동입니다. 사람이 이치를 깊이 깨닫는 공부를 하는 것도 그 깨달음을 실제 삶에 써먹기 위해서이며 이로 인해 자기 삶을 안정시키고 더 나아가서 덕을 쌓아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쉴까요? 예, 잠깐만요. 저기 요 화면 캡처 하나만 해놓고요. 화면 캡처 어디 갔냐? 화면 캡처.
잠깐만요. 안대준 선생님 거를 이름을 해서 우리 가서 우리 저기 뭐야 우리 총무님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사람 이름을 잘 생각을 못해. 그, 예,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에서 지금 자벌레 얘기했어요, 그죠? 적확지구는 이구신야오, 용사지집은 이존신야오, 정의입시는 이치옥야오, 이용한 씨는 이숭덕예니 해놓고서 이제 그 다음 문장이에요. 바차이왕은 예, 예, 이보다 이것을 지나서는 지나칠 과죠. 이것을 지나서 예, 오는 것은 여태까지 이야기한 그것 그 다음의 것은 미지혹지애니 음, 혹 알 수 있겠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알 수 없으니 이 정도면은 충분히 알았다 이겁니다. 이걸 열심히 하면 궁신지와 덕지성애라. 예, 그 신지로움을 공부해서 변화를 아는 것이 그 덕의 성대함이라. 덕의 성대함이라. 덕이 예, 대단히 큰 거다. 음. 지금 여기까지 내가 설명을 다 했는데 이 밖에 거는 나도 몰라. 라든지 더 없어. 라든지 예, 그런 소리예요. 이보다 더 나아가는 일은 아직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하지만 신비로운 이치를 깊이 파고들어서 그 변화의 원리를 깨달아 안다는 것은 덕이 가장 풍성한 경지에 이른 것이다. 과차이왕. 예. 이것을 지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 그 이외의 것. 예. 지금까지의 경지에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것. 예. 도의 더 깊은 세계를 탐구하려는 것. 어. 이거는 미지혹지하라. 아직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의욕만 있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그 경지는 쉽사리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공신지와 이 신비로움을 깊이 공부하여서 그 변화를 이해하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예, 여기서 신은 귀신이 아니고요. 예, 아주 신묘한, 신비로운 뭐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화는 변하고요. 세상의 변화를 알게 된다면, 어, 이것만 이해한다면 진짜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덕지성녀라. 이거야말로 어, 가장 지혜로운 경지에 이른 거다. 지식이 아니라 덕이 넘치는 경지로 인격적으로도 가장 성숙한 상태로 이른다. 음, 그 말하자면 공자님이 내가 알려주는 거 이걸로 끝내지 말고 조금 더 해. 이 소리 같아요. 조금 더 해.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치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경지, 눈에 보이지 않는 도의 세계는 아직 아무도 확실히 안다고 말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마침내는 세상의 신비한 이치와 변화의 법칙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경지에 이른 사람은 단순히 똑똑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위대한 사람, 즉 덕이 풍성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제가 공부를 40 되기 전까지는 안 했거든요. 근데 우연히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모르는 게 점점 더 많아져. 예. 아니, 뭐 공부를 하면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게 점점 더 많아요. 요즘도 지금 강의하는 거 말고 저 수강하는 것만요. 일주일에 5과목, 6과목이에요. 6과목. 수강하는 것만. 근데 가서 들어보면 다 처음 듣는 소리야. 미치겠어요. 들어보면 다 처음 듣는 소리예요. 야, 씨. 그러, 그러니까 그죠. 아는 게 없어야지, 뭐 모르는 게 없어야 되는데 점점 모르는 게 점점 더 생겨요. 아마 그게 눈이 열리는 과정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가다 보면 예, 조금 더 나아지는 예. 자, 지금 그 예전에 쉰에 공부 시작할 적에 10년만 봐달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앞으로 한 30년만 30년이면 누가 봐줘야지, 그죠? 하늘이 봐줘야지. 30년만 더 봐주면은 그래도 조금 더 알고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30년이면은 뭐 요새 90수 하는 건 일도 아닌데 뭐 30년 뭐 봐달라고 안 해도 봐줄 것 같기도 하고요. 모르죠, 뭐 그거야. 이 구절은 마치 우주의 깊은 진리를 연구하는 과학자 혹은 천천히 산에 올라가 하늘과 마음을 연결시키는 철학자 같습니다. 보통 사람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끝까지 파고들어서 알아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나 혼자만 위한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진정한 덕의 성취가 될 겁니다. 우리가 아는 이치보다 더 깊은 진리는 아직 아무도 완전히 알지 못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신비한 이치를 끝까지 탐구하여 세상의 변화 원리를 꿰뚫어 본다면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격과 덕성까지 갖춘 참된 완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그, 저 향교 지금 유도회가 지금 이제 인순계가 되거든요. 그 새로 하시는 그 지도부에서 어, 이력서를 좀 받는다 그래요. 사실은 그전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제가 받았을 적에는 이름하고 전화번호밖에 못 받았어. 그 총무를 하는데도 누군지를 몰라요, 솔직히. 예. 그래서 지금 요번에 그 이력서를 새로 좀 봤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예, 모두 써주셔가지고서 예, 저 공자님의 제자가 정식으로 한번 돼 보십시오. 그 되셨던 분들도 하셨던 분들도 써야 돼요. 어차피 저 지도부가 새로 바뀌기 때문에 예, 그리고 거기서 사진 한 장씩 붙여야 되는데 뭐 사진은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캡처해 놓은 거 많잖아요. 예, 이거 붙여서 내도 되니까 그 이따 이제 양식을 드릴 테니까 거기다 써가지고 우리 저 모이는 날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뭐 카톡이나 메일로 주셔도 돼요. 그냥 출력하든지 뭐 그냥 줘도 되니까 어쨌든 내용만 좀 있으면 되니까 예, 그거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이치보다 더 깊은 진리는 아직 아무도 완전히 알지 못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신비한 이치를 끝까지 탐구하여 세상의 변화 원리를 꿰뚫어 본다면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격과 덕성까지 갖춘 참된 완성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계속 인공지능 이야기 하잖아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저는, 와 소리가 절로 나와요. 와 소리 절로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뭐 생각 못한 거를, 그러니까 생각하기 어려운 거를 들이대면 얘가 분석을 막 다 해내요. 그거 사람이 분석하려면은 몇 달 들고 주물러야 될 정도인데도 순식간에 뭐 1시간 안에 그냥 분석을 해낼 수 있어요. 1시간 안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부하시는 분들 선택이 아니고, 예, 이거 필수적으로 써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이런 거요. 뭐를 할까요? 뭐, 아무 글자나. 문자예요, 문자. 문자가
주역에서 몇 번 나오는지 몰라요. 검색을 해보죠. 뭐 몇 번 나오나. 문헌할 적에 나오고요. 더러더러 있어요. 그죠? 더러더러. 음, 더러더러 있습니다. 이거를요? 캡처해요.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캡처에다 여다 넣었어요. 예. 지금 이렇게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오는데 모르는 사람은 여기 그러니까 그 행간에 거짓말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해봐야 헛일이야. 근데 우리 공부했잖아요. 읽어보면은 야 이게 이렇게 분석되는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문은 우리 그럴 문 아니에요. 무늬를 뜻한다 그래요. 그죠? 자연과 세상에 질서 있는 구조 짜임새를 비유할 때 씁니다. 예를 들면 하늘의 별자리, 새의 깃털 무늬 같은 것을 문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하죠? 문은 문화를 뜻합니다. 사람 사이 예절, 규범, 제도와 같은 것도 문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자연적인 문의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질서와 규범을 뜻합니다. 명쾌하게 정리가 돼요. 명쾌하게. 우리 여태까지 저기 아선 선생님한테 공부하면서 뭔가를 듣긴 들었는데 붕 떠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명쾌하면 설명 가능하죠. 그때는 그런 게 있어. 야, 이래고 말았단 말. 우리 왜? 제대로 이해가 안 됐으니까. 제대로 이해 안 됐던 거예요. 문은 빛나고 아름답게 꾸며진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대인호변이다. 대인은 호변이다라는 게 본문에 나오죠. 해서 큰 인물이 범의 무리처럼 아름답고 힘차게 변화하는 것을 문이라고 표현한다. 아주 기가 막히게 문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딱 설명을 했어요. 다음요. 문과 관련된 저기 그 문장들인데 군자 체인이 조기 장인이며 가해조비 함내며 이무리 조기 화의며 정고조기 간산이 했어요. 여기에서 문화적인 덕목을 의미한다. 예. 그 다음에 반전에서 지금 예. 천문예오, 인문예오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천문이다, 인문이다. 예, 이찰시변하고 관호천문하에 이찰시변하고 관호인문하야 이화성천하하니라. 하늘의 문이 별자리와 하라의 문이 문화를 모두 문이라고 부른다. 천문이 뭐고 인문이 뭐라는 걸 지금 구체적으로 딱 집은 거예요. 예. 하늘의 문인 지금 뭐냐? 하늘에 별만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저렇게 연결해서 우리는 북두칠성이니 뭐 카시오페아니 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문의는 뭐예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 예, 그걸 문이라고 한다. 예. 삼호이변하며 예, 색종기수하야 통기변 천하지 수성천하지문하니라.
천하지문, 수성천하지문은 뭐예요? 세상의 짜임새. 수많은 변화들이 짜여서 무늬가 되어 세상을 이룬다. 예, 설계전에서 말하는 위문이요 하는데 여기 뭐냐? 위문이요. 예. 지금 지금 뭐죠? 곤깨죠. 곤이 지요, 모, 포, 부호, 예, 인색이요, 균이요, 잠오요, 대요, 문이요 했는데 곤깨를 문이라고 하는데 이때 요 문은 뭐냐? 땅은 넓게 퍼져 있고 고르게 균형을 이루며 무늬처럼 질서정연한 정돈된 질서를 문이라고 한다. 아주 딱 부러지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얘를 운용을 할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안에 지금 자료들이 무지막지하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 GPT 안에. 예, GPT 안에 지금 요 원시 주역은 지금 주역 원문 읽기고요. 요건 성리학 관련된 내용들이고. 예. 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 예, 너무 끝내줘요, 너무. 예. 이거는 그리고 그 가입하시면 3만 어제 3만 뭐 몇, 3천 원인가 나갔는데 한번 가입하고 그 자리에서 탈퇴 저기 뭐야 돈 나가는 걸 막아버리면 한 달 지나고 나면은 끊겨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저기 우리 뭐야 인공지능 공부하시는데도 오신 분들이 공짜만 쓰시려고 그래. 3만 원 안 쓰시려고 그러는데 3만 원 쓰고 그 본전을 빼는 게 나을 거다 싶어요. 안 쓰고서 그냥 대충 만져보고 마느니 돈을 내고 그 돈이 아까워서 써보세요. 그러면 예,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건 주역만이 아닙니다. 다 다른 분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영활, 예. 곤우석하며 거우 지일려라. 이부기궁이라도 불경기천이 흉이라 하니. 예, 돌과 같이 공공함이라. 돌에 뭐야, 돌과 같이 공공함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주 그냥 공공함이 예, 아주 꽉 빠져나갈 틈이 없다는 겁니다. 요 상황은 뭐냐 하면 거우 질려라. 이 질려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뭔 말인지 몰라서 애를 썼는데요. 꼭 가시철조망에 걸린 것 같다. 예, 여기서 요 질려는 저기 이거를 의미합니다. 이겁니다, 이거. 네, 이거. 장애물력. 시 동영 하켜 동영 여기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이 장애물. 예, 이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장애물을 의미하고 예, 이거요. 그 군대 정문 앞에 세워놓는 바리케이트 앞에 세워놓는 거 있잖아요. 이겁니다, 이거. 예, 여기에 찔리면은 차는 빵꾸 날 테고 그죠? 발이 찔리면 걷지를 못할 테고 예, 이겁니다, 이거. 거우 질려라. 예, 아주 돌처럼 딱딱해서 예, 공공함이 빠져나갈 틈이 없으며 예, 가시철조망에 걸린 것과 같다. 이부기공이라도 그 상황에서 집에 돌아가더라도 자기 집에 돌아가도 불견 기차라 마누라도 어디 간 적 없다.
가보니까 빈집이더라. 흉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죠? 진퇴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진퇴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상황. 어떻게 해서 지금 이 공공함을 지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활. 예. 이거에 대한 설명이죠. 비속언이 고난하니 곤란할 바가 아닌데 곤란에 당하니 이거 별일 아닌데도 지가 이 곤란할 바 당한 건 뭐예요? 자기 생각을 판단을 잘못해가지고서 판단을 잘못해갖고 이건 저기 별일도 아닌 거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기분이 팍 상해갖고 있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 갑자기 뱃속에서 그죠? 자기도 모르게 싫은 소리가 팍 튀어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 평소 같으면 그냥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서 뒷머리 끌고 지나가면 아무 일이 없는데 뭘 어쨌다고 이래버리면은 거기서 붙어서 싸워야지 뭐. 거기서 싸워야죠. 그러면 명필욕하고 그 이름에 욕됨을 얻고 이름이 반드시 욕되고 저놈은 저거 인간꼬라지 아니야 저는 나쁜 놈이야 이 소리 듣는다는 말이죠. 비속어이 거언하니 걸릴 바가 아닌데 걸려버렸어. 아이고 조금 비켜가면 될 텐데 그걸 부진부진 밀고 가다가 바리케이트 그 뿔에 차바퀴가 뚫려버렸네. 꼼짝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 못한 상황입니다. 시인필이하리니 반드시 위험에 빠질 것이니 기억차위하야 이미 욕되고 또 위험에 빠졌는데 빠져서 사기장지연이 죽을 일만 남았어. 그 상황에서 척이 척이 가득 꼈냐? 마누라가 눈에 보이겠어? 그 소리죠. 마누라가 눈에 보여? 그 상황에서? 예. 여괄 고누석하며 거우 질려라. 예, 한 문장이죠.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부기경이라도 불경기천이 흉하니라. 지금 이 상황 말고 이 상황에서 돌아가서 집에 간들 빈집이야. 한번 마누라 한번 신발 거꾸로 신고 갔어. 뭐 어쩌라고 그 상황입니다. 그 공자가 말하기를 이 상황은 뭐예요? 다 내가 만든 거다 이거죠. 곤란한 상황이 아닌데도 곤란하게 된 것은 내 명예를 더럽히게 되는 거고 어.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그 위험한 상황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네가 죽을 수도 있어. 이미 명예가 상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집에 마누라 생각할 겨를이 있어?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길 돌에 고나며 가시덤불에 걸려 있음이라 그 집에 들어가더라도 그 아내를 보지 못하니 흉하다 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곤란할 바가 아닌데 곤란한 것은 명성에 반드시 욕이 되고 걸릴 때가 아닌데 걸리는 것은 자신의 몸이 반드시 위태로울 것이니 이에 욕되고 또한 위태로워서 죽을 지경에까지 장차 이르렀으니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가히 볼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예, 주역의 특수공께 특히 6.3의 효사에서 공자의 해석은 진짜 어려움과 잘못된 어려움 그리고 극한 상황 속의 깨달음에 대한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딱딱한 돌에 막히고 가시덤불에 걸려 있다. 예, 집에 들어가도 아내를 만나지 못하니 흉하다. 극도의 곤란함과 소통의 단절을 상징합니다. 몸도 마음도 막혀 있고 가까운 사람과도 연결되지 못하는 고립 상태입니다. 곤란한 상황이 아닌데 스스로 곤란에 빠지면 이름이 더럽혀지고 걸릴 곳이 아닌데 스스로 걸리면 몸이 위험해진다. 욕도 당하고 위태롭기까지 하니 죽을 지경인데 집에 간다고 해서 아내를 볼 수 있겠는가? 예, 여기서 지금 곤란한 상황이 아닌데 곤란하다는 건 자초한 곤란이고 스스로의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에 빠져들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스스로의 판단 잘못으로다. 예, 제가 그 전에 장사할 때요. 아침에 기분 나쁘면 나 그날 장사 안 했어요. 왜냐면 아침에 기분 나쁜 상태로 나가서 말을 하면 누가 좋은 소리만 안 하잖아요. 조금만 삐끗한 소리가 나오면 입에서 바로 뭐 반응이 튀나가. 그날 안 하는 일만도 못 해요. 그냥 누가 싫은 소리 해도 평소 같으면 그냥 설렁설렁 하고 에이 뭐 이러고 넘어가는데 예, 나도 모르게 아, 정색을 해버려. 그럼 뭐 거래처 하나 버린 거죠. 뭐. 그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돌처럼 단단한 장애물에 막힘, 예, 도저히 뚫을 수 없는 현실의 장벽, 거우 질려라, 가시덤불에 걸림, 예, 온몸이 찔리는 듯한 괴로운 상황. 이 질려는 가시덤불 해고 철질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철질려는 전쟁용 도구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철질려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이부기공 기공 불경기처 집에 들어가도 아내를 못 만난다. 예. 소중한 사람과도 단절되고 정신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이다. 비속언이 고는 예. 곤할 바가 아닌데 곤란한 거는 스스로 자초한 곤란입니다. 하지도 않아도 될 일을 해서 생기는 문제들. 예. 명필력 신필위 명예는 더럽혀지고 몸도 위험해진다. 평판과 생명이 모두 위험한 상태다. 사기 장지다. 예. 지금 상황이 빠져나갈 틈이 전혀 없는 상황에 스스로 불구덩이로 들어갔다. 지금 그 모습이죠. 그 상황에서 척이 가득꼈냐? 예, 그 상황에서 가족까지 볼 수 있겠는가? 삶의 균형이 무너졌다. 예, 요거는 사라가 아니고 문장의 끝에 있을 적에는 그런가? 야,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아? 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 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진짜 외부의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스스로 자초한 것인지 잘 분별해 보려는 가르침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이 오히려 명예를 떨어뜨리고 자기 자신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만든 어려움 속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조차 끊어지게 됩니다. 예, 분별 있는 선택이 중요하다. 상황을 잘못 판단해서 괜히 어려움에 스스로 빠지면 명예도 잃고 건강도 잃고 관계도 끊어진다. 극한의 고난은 깨달음의 문이기도 하다. 예, 제가 그 장사할 적에 본 사람인데요. 그 아내는 아주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깥 사람이 평소에는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이야. 근데 술만 한 잔 먹으면 개털이 돼버려요. 근데 또 문제는 또 누가 술을 먹고서 도장 찍어달라면 온갖 보증을 다 서줘. 온갖 보증을 다 서서 한 군데 딱 터져가지고 집안이 쫄딱 망했다니까요. 그 집에 한창 그때 애들 저기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들어가고 막 이럴 때인데 그래서 애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 그러고서 한 몇 년 후에 다시 봤는데 여자는 반은 실성을 해 있고 예. 제가 그만둘 때까지 일어서는 거 못 보고서 그만뒀어요. 그런 거죠. 평소에는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면은 숨도 크게 안 쉬어. 근데 술만 한 잔 들어가면 뭐 이놈 저놈 하고서 말을 막 함부로 막 해요. 그러니까 또 예. 온갖 도장 다 찍어주고 그래야 집안이 쫄딱 망하는 사람을 예, 봤습니다. 예, 그런 사람입니다. 차라리 그 사람은 아내가 열심히 돈을 벌으니까 자기는 뒤에서 뒷짐 지고 놀러만 댕겨도 문제가 없는데 그걸 믿고서 온갖 도장 다 찍어주고서 예,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만든 어려움은 모든 걸 잃게 한다. 하지만 진짜 곤란 속에서도 정신을 바르게 가지면 오히려 도에 이를 수 있다. 예, 그렇죠. 엊그제 저기 덕산에 뭐 야생총가 뭐 야생화인가
뭐 가자 그래가지고 따라갔다 왔어요. 그 사람은 유치장에서 무기를 받고 뭐 13년인가 14년을 살았다는데 그 안에서 운동장 옆에 있는 풀만 쳐다보다 나왔대요. 그 사람은 그게 도가 터가지고 뭐 야생 초편지인지 야생화 편지인지 하는 책을 썼는데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인기가 무진장 좋았다네요. 그게. 예.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예. 야생 초편지구나. 열려라 참깨. 왜안 열리냐? 어? 왜 안 열려? 음. 예, 예, 예. 예. 아, 이거 한 18년도 사진이네요.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훨씬 더 늙었더라고요. 예. 근데 이 사람은 간첩해갖고, 이게 풀렸대요. 하여간 재심을 해서 풀렸대요. 예, 풀렸다는데, 예, 교도소 운동장 구석에 야성차 하던 이거 가지고서 이 사람은 도가 턱가 나왔어.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한편으로 도턴 사람이더라고. 예. 어려움 속에서도, 예, 이렇게 일가를 이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보니까 뭐 아주 남루하게 하고 앉았는 걸 보니까 좀 예,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은 도에 이르렀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제 생각하고 다른 게 많아서 따라가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덕산 그 초등학교 자리에서 예, 들어앉아 있더라고요. 예, 다음입니다. 여괄 공용석전후 고용지상하야 획진이 무불리라 하니 요게 이제 예, 내수획계 괴사죠. 조사요. 공이 공이 예. 사람이 예. 높은 담장 위에서 매를 쏘아 마치니 쏘아 잡으니 쏘아서 예. 잡는 거죠. 무불리라. 무- 일 없지 않음이 없다. 이건 뭐예요? 사람이 연장 쓴다는 얘기죠, 연장. 아까 제가 챗GPT 소개했잖아요. 예, 연장을 쓰면 음, 평소에 없던 힘을 낼 수 있죠. 평소에 없던 힘을. 여괄, 공용 석준호 고양. 여기서 요건 쏠 사가 아니고 쏘아 마칠 석입니다. 요거 발음이요. 석. 예. 공용 석준호 고용지상 하야. 예, 예. 요건 담이고요. 높은 담장 위에서 그죠? 위에서 요거는 샘의 준자입니다. 예, 매준자입니다. 여기 매준자 맞지? 예, 맞아요. 송골매 준, 예, 맹금류를 지칭한다 그래요. 예. 쏘아 마치니 그래서 잡으니 이롭다라고 하니 선생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준이라는 것은 새다. 궁시자는 도구다. 석지자는 사람이다. 예. 활과 화살은 도구요. 그것을 쏘는 것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 정리를 딱 하고요. 구운자 장기여신하야. 구운자가 몸에다가 이 자신의 몸에다가 이 기구 뭐죠? 궁시 활과 화살을 감추고서
대시이동이면 때를 기다려서 행동한다면 하블리지 유리요. 어찌? 예. 이로운 것이 그 이로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롭다 하는 말입니다. 이롭다. 하블리지 유리요. 그렇죠. 준비를 대짜든 말짜든 하고 상황을 딱 기다리면 사람들은 살면서 그런 소리 해요. 살면서 몇 번의 기회는 있대 이런 소리 해요. 제 생각엔 기회는 몇 번이 있는 게 아니고 늘 있습니다. 늘. 늘 있는데 기회가 크면 클수록 그게 위험이에요. 기회가 크면 클수록. 그래서 본인이 그 기회를 타고 넘을 만한 능력이 되면 그게 기회가 되는 거고 그걸 타고 넘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걸 맞닥뜨리면 예, 해를 당하게 됩니다. 해를. 하블리시유리요. 예. 동의불괄이라. 행동함에 저촉됨이 없다. 행동함에 예. 뭔가 제약을 받지 않는다. 제약을 받지 않는다. 왜? 이 행동함에 제약을 받지 않는 거는요. 장기여신하여 대시이동했기 때문에 몸에다가 예, 무기를 장착하고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무기를 장착했다고 아무데나 막 흔들고 다니면 그냥 다 펄펄 날아가 버리죠. 예, 높은 담장 위에서 딱 예, 뭐 요즘으로 치면 저 엽총 하나 들고 가만히 숨을 죽이고 있다가 앞에 나타나면 한 방에 한 마리 잡는데 내가 총 들었다고 막 흔들고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하면은 다 쫓겨가 버리고 못 잡죠. 시 출이 유획하나니 그렇게 하면 예, 나아가서 꼭 잡는 겁니다. 꼭 잡을 수 있으니 성기 동자야라. 도구를 가지고서 행동하라는 말이다. 예. 나한테 기회가 100개가 와도 준비 안 된 자는 기회가 아니다. 준비가 된 사람은 예, 크든 작든 하다 보면 큰 것도 만날 수 있고 적은 것도 만날 수 있는데 준비 안 된 상황에서는 그게 다 어려움이다. 그게 다. 여괄 공용석준우 고용지상하야 획진이 무불리라 하니 자왈 준자는 금야오 공시자는 기야오 석지자는 이냐니 구운자 장기여신하야 대시이동이면 하불리지유리요 동의불가리라 시 출이유획하나니 성기 동자해라. 역에서 말하길 공이 써 높은 담 위에 있는 매를 쏘아잡으니 이렇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매라는 것은 새를 말하는 것이고 활과 화살은 매를 잡는 도구요. 매를 쏘는 것은 사람이니 군자가 이러한 도구를 자기 몸에 지니고서 때에 알맞게 행동한다면 어찌 이로움이 있지 않겠는가? 움직여 구속됨이 없으리라. 여기 좀 말이 어려운데요. 그렇게 행동해도 잘못될 일이 없다. 누가 제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로써 나아가 포획함이 있으니 말하자면 그릇이 이루어진 뒤에 준비가 된 뒤에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통은 또 그렇죠. 또 그런 거 그런 얘기죠. 깜이 아닌데 움직이는 사람이 이걸 준비를 안 한 사람인데 또 어떤 경우는 자기가 준비가 돼 있는데도 이 저기 이제 행동이 안 돼서 그죠? 행동이 안 돼서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아, 내가 아직 준비가 더 돼야 돼. 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뭘 해달라 그러거나 누가 뭘 시킬 때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내가 할 만하니까 시키겠지 뭐.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시킬 때는 그래도 그 사람 눈에 내가 할 만하니까 시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덤벼요. 예, 이제 지난번에는 그 연극을 했는데요. 지나가 보니까 꽤 큰 역할을 했었어요. 꽤 큰 역할을 했는데 그 연극을 이제 2달 후에 또 다시 해요. 다시 하는데 보니까 제가 했던 역할을 그러니까 그게 일이 무진장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될 게 많아. 야, 저거 하라 그래도 걱정이다 하고 있는데 딴 사람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고맙더라고 그 사람이. 예. 나 고생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가져가 버리고 나는 그거보다 조금 저기 한가한 역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감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아니 아직 이 사람은 저기 어, 이 자리에 쓸 사람은 아니야. 라는 판단이 섰으니까 배역을 바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지. 아 그 거기다 또 삐져가지고서 내가 말이 내가 이렇게 홀대를 봤는데 어 그만둬야지. 그만두면 뭐 지만 손해지 뭐. 홀대 받을 때 거기 가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또 열심히 하면 또 기회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뭐 삐져가지고는 뒤에 댕기며 험담하거나 뭐 저기 저 연습하는데 잘 참여도 안 하거나 그러면 영혼이 빠지는 거죠. 뭐 영혼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릇이 이루어진 뒤에 행동하는 것도 좋지만 그 그릇을 자기가 판단하기는 어렵다. 예, 다른 사람이 판단해 주면 아 감사합니다 하고 해보는 거고 예, 레수에게 상륙의 효사와 공자의 주석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 실력과 때 그리고 그 둘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참된 성취가 가능하다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저기 성균관 그 저기 한림원 하잖아요. 그 놀러 가서 이 저기 스마트폰 쓰고 사진 찍는 실력을 보여줬더니 홈페이지 관리자를 해달래요. 그래서 영상도 몇 개 만들어주고 했는데 제천서 사니까 그걸 이루새로 갈 수가 없어. 그렇지 않아도 온라인으로만 하는데 그러더니 뭐 장학금도 아니고 뭐 한 달에 얼마씩 주겠다 그래요. 뭐 준다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예, 또 저기 저 정선 쪽에 강의도 하나 받았고 한 서너 달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네도 아이고 이거 안 되겠거든. 예,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아유 뭐 이러고 저러고 어쩌고 뭐 하면서 하여간 결국은 당신 아니야 이 소리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고서 쏙 빠졌죠. 그동안 얼마 받은 건 내 돈이고 강의 그 저 예약해 놓은 거는 그것도 하지 말라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예, 상황이 나한테 돌아오면 하고 또 내가 그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버려야지 그거를 안타깝게 잡으려 그러면 거기에 치여버리죠.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가 시켜주면 하고 안 시켜주면 아 때가 아니구나 아니면 아 저 사람 눈에 내가 아직 까면 안 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뭐. 예, 지금 여기서 공이 군자가 높은 담위에서 매를 쏘아잡으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라고 예, 역경에서 말하는 뇌수획계입니다. 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매는 새이고 활과 화살은 도구이며 그것을 쏘는 자는 사람이다. 일단 그 상황전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 군자가 도구를 몸에 간직하고 때를 기다렸다가 움직이니 어찌 이로움이 없겠는가. 예, 이 주역은 변화하는 속에서 때를 파악하는 게 주역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때에 알맞아야 때에 적절해야 예, 그거를 예, 예, 시의라고 하죠. 예, 때에 적절함, 때에 알맞음. 예, 움직이되 제약이 없으니 때에 알맞으면 예, 안 되던 일도 되고 예, 그런데 때가 안 맞으면 기껏 다 된 것 같은데도 안 돼.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때에 안 맞으면 반드시 성과가 있다. 이 성과가 뭐 있다 없다도 아니다. 무조건 있다.
예, 이 말은 곧 실력을 갖춘 다음에 움직이라는 말이다. 예, 주는 메고 잡아야 할 대상이고 예, 장애물도 시대적인 과제. 예, 뭐 어떤 일을 하면 나한테 돌아온 프로젝트. 뭐 그렇죠. 궁시는 활과 화살, 실력, 준비되어 있는 능력. 예, 공은 그 일을 맡은 사람, 예, 실행하는 자. 장기여신, 예, 도구를 몸에 간직함, 우리 주역 공부함, 컴퓨터 다룰 줄 알음. 왜 사람 뽑을 때 그러잖아요. 뭐뭐뭐뭐 자격증 있는 사람 우대함. 그거죠. 음, 예, 뭐뭐뭐 자격증 있는 사람 우대함. 자격증이 왜 필요해요? 그 사람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니까 공적으로 예, 그나마 검증된 음, 능력이죠, 그게. 검증된 능력. 그렇지. 평소에 공부하고 실력을 음, 닦는다. 대시 이동. 예, 기회가 올 때까지 음, 참고 기다림. 예, 기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림. 기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휘젓고 다니다가 저지르만 한다. 예, 휘젓고 다니다 저지르만 한다. 그렇게 하면 행동을 해도 제약받지 않는다. 준비된 자는 자유롭게 실천이 가능하다. 공자가 말씀하신 70이 종심 소욕이다. 그게 되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는 아무렇게나 막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 아무렇게 그 저기 70을 먹으면 아무렇게나 막해도 된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그 정도 되면 예, 내가 하는 게 다 이치에 맞는 행동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예. 70 됐는데 다 된다. 그 나이하고 관계없죠. 뭐 40일 입하고 50일 뭐 하고 뭐 부록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30일 입하고 예. 그 얘기는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의 불가. 행동해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나아가면 성과가 있다. 예, 타이밍 맞추면. 이것은 예, 실력을 쌓아놓고 행동에 옮기라는 말이다. 실력은 평소에 준비하는 거다. 예, 매는 그냥 잡히지 않는다. 그 매를 잡기 위해서 활과 화살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예, 실력을 길러야 한다. 준비만큼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너무 일찍 나서거나 조급하면 성과를 얻지 못한다. 또 늦으면 늦는 대로 성과를 얻지 못한다. 네, 준비와 타이밍의 결과는 준비된 사람이 제때 움직이면 걸림이 없고 결국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거다. 이 모든 게 성숙한 군자의 길이다. 군자란 자신을 갈고 닦고 타인을 위해 세상을 위해 도구를 준비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도구를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적절한 때를 기다려서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군자다. 예, 공시를 준비하라. 좋은 말로 하면 공부해라. 실력 길러라. 장기 여신하라. 알고 있는 거 갖고 있지 말고 써먹어라. 대시동이다. 그냥 아무데나 들이대고 쓰려 그러지 말고 어, 때를 기다리다 보면 쓸 일이 생긴다. 그때 추리유액이다. 제대로 준비하고 나서면 결과는 당연히 따라온다. 당연히 따라온다. 예. 성기 성기동이라. 그제 이름 부르는 것 같은데. 예. 실력을 쌓고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 군자는 활과 화살 그리고 실력을 갖추고도 조용히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그 실력을 쓸 자격이 생겼을 때 비로소 행동에 옮기니 그 움직임에는 막힘이 없고 결국은 반드시 큰 성과를 거두게 될 겁니다. 이것이 곧 도구를 갖추고 움직이라는 주역의 말입니다. 활과 화살이 주역 공부 그 자체라면 그것을 몸에 익히는 것은 도를 배우는 일일 겁니다. 그 배움을 마음과 몸에 익힌 자는 때를 만나 세상에 나설 때 정말 사회의 병든 부분을 송골매처럼 날렵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담장 위에 있다는 건 높은 위치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큰 그림을 읽을 수 있는 시야를 가진 지도자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 시간이 다 됐네요. 20250428. 에이, 뭐야, 씨.
2022 5 30일 날, 28. 예? 30일 30일이면 날. 내일 모레죠? 예, 예, 저기 우리 여기 김영환 부회장님께서 저 자리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꼭 오세요. 네, 예, 그날 알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예,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